크리스 모피트가 말한 데이터 타입 컨버전의 첫 번째 옵션, 첫 번째 방법은 asTyp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asTyp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데이터의 형태를 쉽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누구부터 한번 해볼 거냐면 이 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컬럼 중에서 커스터머 넘버라는 컬럼의 값을 얘가 플로트형, .0, 실수형이잖아요. 얘를 인티저 형태, 정수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df라는 표 안에 들어있는 값에 접근해서 가져오는 방법은 인덱싱 하는 방법이랑 똑같다고 했죠. df의 대괄호 안에다가 컬럼의 이름만 적어주게 되면 그 값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넘버의 d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플로트형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얘를 이제 실수값으로 이제 정수값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단순히 우리 뭐 해주면 되냐면 asType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 안에 데이터값, 인자값으로 무엇을 넣어주면 되냐면 이 값을 무엇으로 바꾸고 싶은지를 명시를 해주면 돼요. 나는 인티저, 정수값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커스터머 넘버 10002.0이었던 실수값이 뒤에 있는 실수값 다 떨어지고 정수값으로 변환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df 표 안에 잘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죠. 함수의 결과값을 확인해 보기만 했지 우리가 원하는 그 표 안에 컬럼 안에다가 적용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함수의 결과값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제 표를 확인을 해보면 정수값으로 변환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asType이라는 이 함수가 굉장히 간편한 것 같지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asType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러니까 숫자 값을 문자열로 바꾸거나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것을 숫자로 바꿀 때 활용을 하는데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걸 문자로 바꾸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그 문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숫자로 바뀌기 깨끗한 상태여야 합니다. 클린한 상태여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2016 컬럼 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 값 얘네가 오브젝트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실수값으로 바꾸고 싶어요. 나는 너네를 의도한 게 문자가 아니라 실수값이야. 그래야 나중에 2017 컬럼이랑 더 해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우리 커스터머 넘버 이제 컬럼에 적용을 했던 것처럼 2016 컬럼에 있는 데이터에도 asType 함수를 적용을 시켜서 플로트형으로 변환이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2016 데이터를 플로트형으로 바꿔줘 하고 에러가 납니다. 어떤 에러가 나냐면 value 에러라고 해서 컨버트 할 수 없다. 스트링을 실수형으로 컨버트 할 수 없다. 여기 들어있는 달러 문자와 콤마 문자 때문에 이 값 2016 컬럼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오브젝트형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었던 그 이유, 달러와 콤마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asType 함수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값이 컴퓨터가 인지했을 때 숫자로 변화할 수 있는 형태여야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2016 컬럼뿐만 아니라 또 누구한테 한번 실험을 해볼 거냐면 이 잔 유닛이라고 하는 값을 보면 당연히 숫자를 의도를 한 거겠죠. 500, 700, 125, 75 그리고 마지막 값이 closed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숫자 값을 의도를 한 거고 여기에는 그냥 아무 값이 안 들어있거나 뭐 0으로 들어가 있거나 해야 이 값들을 내가 계산을 하고 지지고 볶을 수가 있을 텐데 따라서 잔 유닛에도 한번 우리 요 asType 함수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수값으로 잘 변하는지 이제 예상이 가실 거예요. asType로 한 번은 안 될 텐데 왜냐하면 closed라는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value 에러가 똑같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티저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이 안 되는 거죠. closed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자, 이 친구뿐만 아니라 2016 컬럼, 잔 유닛, 얘네 둘은 되게 비슷하죠. 안 되었던 이유가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액티브 같은 경우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액티브 컬럼 안에 들어있는 값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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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누가 봐도 불리언 값이에요. 누가 봐도 불리언 값이고 나는 불리언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싶은데 오브젝트 형태, 문자열의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액티브 컬럼 안에 들어있는 값을 불리언의 형태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S-타입 함수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f 표 안에 들어있는 active 컬럼에 적용을 시키겠다. S-타입 함수를. S-타입 함수를 이용을 해서 불리언의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을 시키겠다 했더니 에러는 안 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지막 데이터가 n이면 no니까 false로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출력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치환이 되어 있어요. 에러는 안 나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옵션이 필요해. S-타입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옵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종류를 변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옵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옵션은 커스텀 컨버전 펑션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커스텀이라면은 이제 내가 만든 데이터의 종류를 변환시키는 함수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이 옵션을 적용을 시켜볼 거냐면 2016, 2017 컬럼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시켜볼게요. 지금 현재 이 두 데이터는, 이 두 컬럼의 데이터는 오브젝트형이잖아요. 오브젝트형인 것을 플로트 형태로 지금 바꾸고 싶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두 번째 옵션, S-타입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함수 만들어서 바꾸는 걸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2016, 2017 데이터는 문자열 데이터인데 숫자로 바뀔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안에 숫자로 해석될 수 없는 문자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달러 표시와 콤마 표시를 없앤 다음에 실수형으로 바꾸게 되면 문제없이 실수 형태로 데이터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convert currency라는 함수 만들고 받아들이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적용을 시킬 거냐면 받아들이는 데이터 VAL이라는 변수의 데이터에 replace 함수를 적용을 시킵니다. replace 함수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간편한 문자열 메소드 중 하나죠. 달러를 없애버리고 replace 해버리고 거기다가 콤마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replace를 해주세요. 그리고 결과값이 new underscore var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값을 돌려주기 전에 실수의 형태로 변환을 해서 돌려주세요. 라고 함수를 만들어 봅니다. 이 함수를 그러면 나는 이 2016 컬럼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df 표 안에 들어있는 2016 컬럼에 apply라는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커스텀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112500 문자열이었던 데이터가 실수형 데이터로 변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 과정을 해줘야겠죠. 결과값을 이 안에 담아서 실제로 적용시키기. 자, 그러면 안전하게 데이터가 잘 바뀌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실제 내 데이터에도 이 결과값을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16 컬럼 데이터와 2017 컬럼 데이터가 오브젝트형에서 실수형으로 변환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해볼 수 있냐면 처음에 실패했던 컬럼 값과 컬럼 값을 더하는 데이터 연산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내가 의도한 대로 숫자와 숫자 125000 데이터와 162500 데이터가 더해진 결과들 각각의 로우 값들이 더해진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커스텀 컨버전 펑션이라고 해서 S타입 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함수 만들어서 이제 변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누구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볼 거냐면 컬럼 이름 중에 percent growth라는 컬럼이 있어요. percent growth라는 컬럼을 보면은 30%, 10%, 25%, 4% 퍼센테이지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데이터 타입 역시 오브젝트, 문자열 형태예요. 왜겠어요? 퍼센트라고 하는 이 문자가 문자기 때문에 판다스 입장에서는 오브젝트형으로 저장을 시켜준 거죠. 나는 여기서 이 퍼센테이지를 없애버리고 숫자로 만들어준 다음에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데시멀 형태로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커스텀 함수, 사용자가 직접 만든 함수를 구현을 시켜주면 되겠죠. 받아들인 함수의 이름은 convert underscore %를 해주고 받아들인 데이터 VAL에 대해서 replace를 해준다. %를 없애주고 그 결과값을 new underscore VAL이라는 변수 안에 넣어놓고 이 값을 리턴 시켜주기 전에 플로트형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100으로 나누겠다. 100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30%는 0.3으로 기록되고 10%는 0.1로 기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 변수, 이 컬럼, percent growth라는 컬럼에다가 저 함수를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apply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판다스에서 제공을 하는 apply 함수를 이용을 해서 convert %라는 함수를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표를 확인을 해보면 퍼센트 그로스에 있는 값들이 퍼센테이지의 오브젝트형에서 데시멀 형태의 숫자형 데이터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누구의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있는 이 active 컬럼 안에 있는 데이터가 true, false로 변환이 되기를 원했던 건데 S타입 함수를 이용을 했더니 에러는 안 났지만 데이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죠. false로 변환되어야 할 n이라는 값이 true로 변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numpy에서 제공하는 where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numpy 모듈 우리가 임포트 했던 거 기억나죠? 위로 쭉 가서 보면 여기 판다스 모듈도 임포트를 했지만 numpy 모듈도 임포트를 해줬어요. numpy 모듈에서 제공을 하는 이 wher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조건식을 마치 if else 구문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막연산자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특정 조건식을 주어주고 그 조건이 참이라면 x를 리턴을 하고 아니라면 y를 리턴을 해라 하는 형식으로 조건문을 아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ctive라는 이 컬럼에다가 어떤 것을 명령을 할 거냐면 이 active 컬럼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이 y라면 true를 리턴하고 y가 아닌 모든 값에는 false를 넣어주세요 라는 것을 명령을 한번 해볼 거예요. np.where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첫 번째 데이터로 조건식을 넣어줘야죠. df 표 안에 들어있는 active 컬럼의 값이 같다. 대문자 y이다. 그렇다면 true 값을 리턴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false 값을 리턴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 값을 실제 내 표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는 문제없이 y는 true로 그리고 n 값은 false로 변환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타입도 확인을 해보면 불리언 형태로 변환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불리언과 관련된 연산을 간편하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크리스 모피트가 말씀하셨던 세 가지 데이터 타입을 컨버전, 변환하는 세 가지 옵션 중에 두 가지 옵션은 다 해본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옵션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판다스에서 제공을 하는 헬퍼 펑션을 이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 헬퍼 펑션 중에서도 우리 무엇을 이용을 해볼 거냐면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toNumeric이라는 함수와 판다스에서 제공을 하는 toDateTim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아주 간편하게 데이터의 종류를 변환을 시켜볼 거예요. 먼저 누구한테 적용을 시켜볼 거냐면 이 toNumeric이라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잔유닛이라는 이 컬럼 값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유닛에는 보니까 500, 700, 125, 75 하고 마지막 데이터 closed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 closed라는 값 때문에 문자열로 인식이 되어서 잔유닛의 데이터 컬럼 값이 오브젝트형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겠죠. 자, 그러면 이 toNumeric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이 컬럼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oNumeric이라는 메소드에는 두 가지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데 첫 번째 데이터 누구에게 적용시킬 것이냐 잔유닛이라는 값에다가 적용을 시킬 거고 두 번째 데이터로 넣어주는 것은 에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강제로 숫자가 아니라고 표기를 해줘 라는 값을 이제 인자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실제 내 표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 toNumeric 메소드에서 잔유닛의 값이 숫자형이면서 숫자가 아닌 값, 그러니까 closed라고 되어 있던 값은 NaN, not a number의 줄임말이에요. none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타입 역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잔유닛의 값이 원래 오브젝트였던 것이 float형으로 변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helper function toNumeric 한번 사용을 해봤으니까 이번에 toDateTime이라는 메소드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toDateTime이라는 메소드를 어디다 쓰냐면 지금 이 표에 보면 month, day, year 컬럼 값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month 컬럼, day 컬럼, year 컬럼 이 세 가지 컬럼을 한꺼번에 합쳐서 start date라는 변수 안에다가 저장을 해서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컬럼을 만들 겁니다. start date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컬럼을 만들 거고 이 세 가지 컬럼의 값을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toDate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거예요. 누구를 연결을 시켜줄 것이냐? df 표 안에 들어있는 이때 대괄호가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month와 day 컬럼과 year 컬럼을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고 싶어. 확인을 해보면 active가 원래 마지막 컬럼이었는데 옆에 start date라는 이름의 컬럼이 새로 하나 만들어져 있고 month, day, year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예쁘게 2015년 1월 10일, 2014년 6월 15일 하나의 데이터로 묶여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타입 역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start date라는 컬럼 값의 데이터형은 date time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뭘 해봤냐면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과 다른 것들이 있었던 거죠. 부르는 이름이 또 달랐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달랐냐면 파이썬에서는 문자열, str이라고 불렀던 데이터의 형태를 판다스에서는 오브젝트라고 부르는구나.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거고 파이썬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데이트타임이라는 자료형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데이터의 종류, 판다스에서 도대체 어떤 데이터 종류를 제공하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manipulate, 조작하기 편하고 분석하기 편한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기 위해서였죠. 자, 이렇게 크리스 모피트가 기사에서 말했던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을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원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시키는 세 가지 옵션을 한번 쭉 우리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시키면서 따라가 봤어요.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고 싶다면 여기 pbpython.com/pandas dtype.html 들어가서 크리스 모피트 님이 작성한 아티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